당신이 30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그 우정이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가장 천천히 말려 죽이는 지독한 독이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나를 걱정해주는 척 던지는 그 다정한 말들이 사실은 당신의 초라함을 확인하며 자기들의 우월감을 만끽하는 잔인한 유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습니까? 다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그 기만적인 위로 뒤에 숨겨진 칼날을 발견했을 때 당신은 그 칼을 맞고 무너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칼을 꺾어버리고 당신만의 궁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왕복 8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어느 60대 여성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짜 인연들을 단 0.1초 만에 쓰레기통에 처박고서야 비로소 자기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된 지독하고도 찬란한 절교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해묵은 한과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지며 당신이 발 딛고선 그 좁은 거실이 우주보다 넓은 궁전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61살 은희 씨의 아침은 지독한 패배감과 함께 시작됩니다. 거실 창문을 열면 가장 먼저 시야를 가로막는 것은 집 앞 왕복 8차선 도로 너머에 세워진 거대한 금빛 성벽입니다. 3년 전 들어선 초고층 브랜드 단지 자이언트시티. 그 번쩍이는 통유리 외벽은 매일 아침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하게 빛을 반사하며 은희 씨의 낡고 빛바랜 24평 아파트를 노골적으로 비웃습니다. 은희 씨는 그 빛을 마주할 때마다 자기 인생이 통째로 낡아버린 것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30년 전 이 아파트에 처음 들어오던 날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의 좁은 현관조차 희망으로 가득 찼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 집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실패의 박물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소파, 소리가 투박해진 냉장고, 그리고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루판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너는 왜 여태 이것밖에 안 되니? 라고 말이죠. 진짜 지옥은 창밖이 아니라 손바닥 안 스마트폰 속에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들꽃회 단톡방, 아이들이 기저귀를 찰 때 놀이터 벤치에서 만나 서로의 집 수저 개수까지 다 안다고 믿었던 인생의 동지들. 하지만 그 우정의 온도는 친구들이 하나 둘 8차선 도로 너머로 이사를 가면서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아침 8시만 되면 알림이 울립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 단지 조식 뷔페에 전복죽이 나왔네. 남편이 호텔 갔다고 너무 좋아해. 나는 오늘 커뮤니티 센터에서 필라테스 예약했어. 너희 동네는 아직 그런 거 없지? 은희 씨는 고무장갑을 낀 채 그 메시지들을 읽습니다. 싱크대 배수구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걷어내던 손이 가늘게 떨립니다. 그들이 누리는 호텔급 일상과 자신이 마주한 노동의 현실 사이에서 은희 씨는 자신이 지켜온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되며 타인의 박수에 춤추는 인생은 결국 무대 뒤에서 가장 지독한 허기를 느끼게 된다. 은희 씨는 바로 그 타인의 박수 소리를 찾아 30년을 헤맨 광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녀가 이토록 남의 시선에 예민해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젊은 시절 시장통에서 비릿한 생선을 팔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옷에 밴 생선 냄새를 지우려 독한 향수를 뿌리고 손톱 밑에 낀 검은 때를 감추려 진한 매니큐어를 칠하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숙자는 말했죠. 은희야,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하다. 시장 냄새 감추려고 그러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은희 씨는 자신의 가장 치열했던 삶의 흔적을 수치심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은희 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척하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고생만 할 거니? 라고 묻지만 그 질문의 끝에는 늘 자신들의 안락함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비릿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숙자의 60평 펜트하우스 집들이 날 터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은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은
그녀가 신은 낡은 양말의 부드러움과는 너무나 이질적인 오만한 물질의 기운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거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 조망을 감상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숙자는 화려한 실크 홈웨어를 입고 은희 씨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은희야, 너 아직도 그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고생하는 거 보면 언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자식들 참 무심하다. 지들만 잘 살고. 그건 걱정의 탈을 쓴 명백한 무례함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시장 바닥에서 꽁꽁 언 손을 녹여가며 배추를 절이고 생선을 토막내어 쌓아온 숭고한 자부심은 숙자의 입에서 나온 무심함과 고생이라는 단어 아래 순식간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희 씨는 옆에 놓인 수입산 크리스털 찻잔을 무심코 건드렸습니다. 쨍그랑 찰나의 정적 속에 잔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희 씨의 당황한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어머, 괜찮아 은희야. 근데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그냥 우리가 회비에서 깐 걸로 할까? 너한테 부담 주긴 좀 그렇잖아. 숙자의 그 친절한 배려는 은희 씨에게 그 어떤 욕설보다 잔인했습니다. 친구들의 눈빛 속에는 미안함보다 앞선 명확한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마치 그들이 베풀어야 할 가난한 배경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8차선 도로를 건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희 씨는 도로의 소음보다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30년 우정이 이토록 얇은 대리석 한 장 차이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평소 아늑하던 거실이 갑자기 낯설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곡의 끝에서 은희 씨는 아주 낯선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왜 그들의 시선에 내 인생의 점수를 맡겼는가?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더 많은 것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욕망과 타인의 시선을 비워내는 데서 온다. 하지만 은희 씨는 비워내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때 딸아이가 알려준 중고 거래 어플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당근! 은희 씨는 홀린 듯 창고를 뒤졌습니다. 친구들이 촌스럽다며 비웃던 낡은 쇠그릇 세트가 보였습니다. 은희 씨의 어머니가 시장 귀퉁이에서 평생을 닦아 물려주신 은희 씨의 인생보다 더 깊은 서사가 담긴 물건이었습니다. 정성껏 닦아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30년 썼지만 정갈합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5분도 되지 않아 채팅이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사장님, 가능할까요? 사장님. 그 한마디가 은희 씨의 가슴 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거래 장소에서 만난 구매자는 유모차를 끈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캔커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30년 지기들은 은희 씨의 인생을 비릿한 시장 냄새라며 깎아내렸지만 오늘 처음 본 낯선이는 은희 씨가 닦아온 세월의 흔적을 보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 캔커피의 온기가 은희 씨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사르르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세월은 낡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리움이 될 만큼 잘 익은 것이었구나. 그날 이후 은희 씨는 집안의 짐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샀던 불편한 정장들, 남들이 좋다고 해서 샀던 비싼 수입 그릇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가식의 옷들을 다 걷어냈습니다. 물건이 하나씩 팔려나갈 때마다 마음의 평수가 1평씩 넓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달려있지 않은 것을 구분하라. 아파트 가격과 친구들의 명품 가방은 은희 씨가 통제할 수 없는 남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집 안의 물건을 정리하고 내 시간을 누구와 쓸지 결정하는 것, 그것은 온전히 은희 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행복은 길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바닥이 닿는 이 따뜻한 장판 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예기치 않게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작은 가전제품을 거래하던 날, 하필이면 외제차를 타고 지나가던 숙자 일행과
마주친 것입니다. 창문이 내려가고 숙자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은희 씨를 쳐다봤습니다. 은희야, 너 여기서 뭐하니? 설마 그 몇 푼 벌려고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모임 품위가 있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친구들의 시선은 마치 길가에 버려진 오물을 보듯 차가웠습니다. 은희 씨의 손에 든 5영원짜리 지폐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당황해서 숨었을 은희 씨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니체의 말이 천둥처럼 울렸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파괴하지 않는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순간 은희 씨는 평소의 침묵 대신 단호한 목소리를 선택했습니다. 숙자야,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야. 나한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걸 보는 게 내 품이야. 8차선 도로 너머 대리석 위에서 남의 인생 평수로 재단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것은 은희 씨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낸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숙자의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했지만 은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내 자존심 깎아먹는 그 대화들, 이제 나한테는 필요 없어. 너희가 말하는 그 화려한 성벽 안보다 나는 내 낡은 거실에서 내가 번 이 옷, 영혼이 훨씬 더 자랑스러워. 은희 씨는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이어온 들꽃회 단톡방에 자신의 매너 온도 45도를 캡처해 올렸습니다. 내 인생의 온도는 이만큼 따뜻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나누던 대화는 너무 차가웠던 것 같아. 이제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싶어. 그리고 단 0.1초 만에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30년의 가짜 인연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가락 끝은 떨렸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단톡방을 나오고 첫 일주일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이 조용해진 만큼 은희 씨의 머릿속도 고요해졌습니다. 남의 자랑을 듣느라 낭비하던 에너지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은희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을 가진 자들의 운명이다. 은희 씨는 이제 거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을 정리하자 집이 비로소 집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거실 한가운데 은희 씨는 당근마켓에서 구한 튼튼한 원목 테이블 하나만 놓았습니다. 남의 눈치 보느라 샀던 불편한 가방들을 처분한 돈으로 평생 읽고 싶었던 책들과 좋은 차를 샀습니다. 이제 은희 씨의 하루는 타인의 자랑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텅 빈 거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24평의 낡은 공간은 이제 은희 씨에게 가난의 증거가 아니라 풍요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8차선 도로 너머의 차가운 대리석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람의 체온이 깃든 궁전이었습니다. 반전은 한 달 뒤에 찾아왔습니다. 숙자의 펜트하우스가 무리한 대출과 투자 실패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그들은 사실 불안이라는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서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숙자는 펜트하우스를 지키기 위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고 그 과정에서 그 견고해 보이던 우정은 비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은희 씨는 낡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8차선 도로 저편의 불빛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더 이상 은희 씨를 위축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빛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 닫고 나니 비로소 세상의 진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인맥의 숫자를 늘리는 과정이 아니라 나에게 해로운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뺄셈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낡은 아파트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 낡은 공간에 깃든 당신의 위대한 세월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은희 씨는 이제 타인이 만든 감옥의 수인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그 좁은 거실은 이제 우주보다 넓은 사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은희 씨는 이제 당근마켓 거래를 위해 나가는 길에 향수를 뿌리지 않습니다. 대신 깨끗하게 빤옷을 입고 이웃을 맞이합니다. 물건을 건네며 짧게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녀는 비로소 진짜 언어를 배웁니다. 잘 쓸게요. 행복하세요. 친구들의 단톡방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영혼을 울리는 소박한 축복들. 은희 씨의 매너 온도가 0.1도 올라갈 때마다 그녀의 가슴 속 응어리는 1도씩 녹아내렸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자아를 확인하는 동물이라지만 잘못된 관계는 자아를 파괴하는 맹독입니다. 은희 씨는 그 맹독을 우정이라는 이름의 술잔에 담아 30년을 마셔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빈잔을 듭니다. 그리고 그 빈잔을 자신의 평온으로 채웁니다. 그녀의 24평 아파트는 이제 낡은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파를 견뎌낸 노련한 선장의 배와 같습니다. 거친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배가 항구에서 편안히 쉬듯 은희 씨는 자신의 방에서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자존심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이 부러워하는 저 건너편의 불빛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로 타오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의 불빛에 눈 멀지 마세요. 당신의 방 한구석에서 작게 타오르는 그 소박한 촛불이 실은 당신의 인생을 밝혀줄 유일하고도 가장 찬란한 태양입니다. 은희 씨는 이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웃습니다. 친구들이 선물해준 가짜 웃음이 아니라 자신의 심연에서 끌어올린 진짜 미소입니다. 그녀의 주름은 이제 노화의 증거가 아니라 그 험난한 세월을 이겨낸 영광의 지도입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산책을 하며 혼자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완벽하게 화해하는 시간이었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아주 적다. 그것은 모두 당신 안에, 당신의 생각 방식 안에 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미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잠시 거리를 두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비워진 공간만큼 당신의 영혼이 채워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거실이 조금 낡았으면 어떻고 베란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숨결이 배어 있고 당신이 견뎌온 삶의 위대한 훈장들이 가득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찬란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단톡방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 당신에게 인사를 건네보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나랑 같이 신나게 놀아보자. 이 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 속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녹여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집은 충분히 넓고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타인의 박수 소리에 귀 닫고 당신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소리가 바로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는 데는 30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단 0.1초면 충분합니다. 남들이 지어놓은 화려한 성벽 안으로 들어가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이 머무는 그 낡은 공간이 당신의 영혼을 품어준다면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찬란한 궁전입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아침 당신의 집은 세상에서 가장 넓고 찬란한 궁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비워진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당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첫 장면이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다시 찬란하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질 저희의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비슷한 사연이나 마음의 이야기들도 댓글로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찬란하게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